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증 이원 소장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밖에 미세먼지가 상당합니다. 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컴플라이언스 이슈. 본 영상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 아니고요.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회사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셔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비공개 주요 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 닉 티미라우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선임 기자님에 대한 얘기. 현직 최강 프로 마바라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선물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뭐 있을 이벤트들, 뭐 시장 얘기, 몇 곡지 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작과 함께 미국 시장 자체는 구렸었어요.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보면은 네, 보시면 아주 살짝 아래 꼴이 보이시죠? 근데 이랬다가 순식간에 뿌악 하고 이제 올라타는데,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거, 잘생긴 미국분, 이분이 기사를 썼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썼는데 뭐 이런 기사를 썼다 합니다. 연준 11월 2일날 금리 75bp 인상은 할 거야, 할 건데, 이게 얘네들 이거 기사 전문을 보려면은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또 가지고 기사를 쓰신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식 뉴욕 특파원님이 이제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자,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하나의 기사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꿨다 어제.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좋죠, 모양이. 3일간의 조정 들어왔던 거를 한 번에 다 메꿔서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좀 모습들, 전형적인 이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나와줬었다라는 건데, 이 나오게 된 주요 이유가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아침에 패드는 75bp 인상을 할 건데 추후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게 될 것 같아 라고 기사의 제목을 내고, 몇몇 의원들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데 불편하다는 신호를 내비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 최근에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동안에 아주 강공, 아주 매파적인 멘트를 계속 날리시다가 뭐 약간은 톤이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11월 달엔 75bp 인상하고 하지만 12월에는 그 폭을 50bp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한 기자가 됐냐면은 지난 6월 달에 이제 시장에서는 전부 다 50bp 인상을 6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이제 점쳤었는데, 이분 혼자서 75bp 인상할 것 같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FOMC 전에. 근데 진짜로 FOMC에서 75bp 인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번에 또 약간 변곡스러운 기사를 쓴 거, 혼자서 남들 전부 다 지금 75bp 올릴 거야, 내년 다음 금리 11월 75, 12월 75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혼자 약간 그게 톤이 좀 다운되는 듯한 뉘앙스를 내놓으셨어요. 이분 멘트가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지금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가 11월 2일날 하죠, FOMC. 그때까지 해서요, 11월 2일이죠. 그때까지 해가지고 연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도 못하고 강연도 못하고 연설 뭐 이런 거 못해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깜깜이가 되게 될 텐데, 그래서 말 그대로 연준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금리에 대한 이런 포캐스팅 그 자체가 조금 깜깜이가 같이 되겠죠. 근데 그 직전에 이분이 현존 최강 마바라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좀 나이스한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기사를 내줬고,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자 하루 전에는 보면은 50bp 인상할 확률, 그러니까 11월 달에 50bp 인상할 확률이 1.6%였던 게 하루 만에 12%, 그분 기사 보고 12%로 올라갔고, 이 중요한 거, 정작 중요한 건 12월 달 거잖아요. 12월 달에 보면은 50bp 인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확률이 24%였는데 그게 44%까지 올라가고, 75bp 인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확률이 75%였는데 그게 50%까지 떨어져 버리는, 즉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시장이 왜 이렇게 이런 금리에 민감하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장을 이 모양 이 꼴로 결국은 이렇게 대조정 장세로 만든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원흉이 뭐겠습니까? 금리죠. 금리 인상. 근데 그 금리 인상 전에 결국은 뭐가 올랐어요? 국채금리가 올랐겠지, 당연히. 그렇죠? 자, 국채금리가 이런 빠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 8월달 이후부터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올리고, 2020년 3월달부터 해가지고 슈팅 한번 나오고, 이때가 이제 연준 빅 크게 이제 금리 인상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난 뒤에 뭐 약간 톤 다운 되겠지라는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건데, 자 2020년 8월달 찍고 결국은 큰 추세를 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럼 2020년 8월달이 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그 위치를 한번 볼까요? 시장의 위치를 S&P 기준으로 2020년 8월 2020년 8월 달에는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S&P는 한참 더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8월 달 이후로 우리도 같이 다 8월 달 이후로 우리도 같이 미국이랑 슈팅이 나왔다가 전체 꺾이는 거는 21년도 6월 달부터 꺾였구나. 이러면 이렇게 봐야겠네. 야, 너 왜 말이 바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말이 좀 바뀌어 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그래. 제가 이게 방송이 진짜 라이브로 하는 거라서 이래요. 자, 트리거 라인 뚫고 나온 게 정작 3월달이 주요 지지대 라인은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다 뚫고 올라가 버리는구나. 1월달에 이게 1.7 정도가 됐을 때 1.7을 뚫고 올라가고 금리가 그리고 1.7 지지를 받고 그냥 슈팅이 나와버린다. 3월달 2022년도에 그렇게 움직였고, 다시 이거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네요. 2021년도 8월 달 이후로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턴을 했다. 2021년도 8월 달이네. 2021년도 잘못 봤네 날짜를. 어쩐지 2021년도 8월 달 보자고요. 다시 죄송합니다. 2021년도 8월 달. 아유 식은땀이 다 나네. 그때부터 꺾이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꺾였고요. 그럼 그렇지. 참나. 아유 민망하다. 미국은 좀 더 올라가다가 2022년도 8월달 이후부터도 조금 더 올라가다가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꺾이네요.
금리의 방향성이랑 같이 반대로 딱 움직이는 모습 대략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미친 듯이 오버슈팅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기승전이 금리 좀 제발 꺾여달라고 이제 시장은 빌 거 아니에요. 시장을 지금 요 모양 요꼴로 만들었었던 원흉이 금리니까 결국은 뭐 전쟁이다 뭐다 말들 많은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결국은 금리란 말이에요. 환율도 금리 때문이고 어찌됐건 그럼 금리가 다시 꺾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신호가 될 수 있는 게 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가 되면은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 금리 이거는 살짝 꺾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었던 원흉 자체가 제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멸이 되는 그 뭐랄까 단서가 제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시장은 미친듯이 환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야 너무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가볍게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아까 패드 컨센서스 보여드렸고 그렇죠? 아무튼 이번 그 티미러스 기자님의 그 기사의 이펙트가 다음 주에 얼마나 더 추가적인 영속성으로 작용을 할지 우리 한번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 아마도 그 다음 저항대가 나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3,9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2,300이에요. 기승전 2,300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2,300 제가 방송에서 늘 저기 한경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2,300이 돌파가 돼서 가야만 그리고 나면서 그 돌파를 시킬 때 주도주군이 나올 텐데 그 주도주군이 이번 손실 났던 것들을 그래도 상당폭 메꿔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한 50% 정도는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무튼 2,300이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주요 그 라인이 돼야 될 겁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ETF가 얼마나 올랐지? 2.6%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 아무튼 파이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미국 실적 발표. S&P 500대 기업들 중에서 150개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알파벳, 코카콜라,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보시다시피 기라성 같은 기업들 그냥 뭐 줄줄이 사탕을 합니다. 바이오젠도 하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요일날 하고 메타도 하고 막 쫙 하는데 이미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평균 30% 이상 한참 빠져있긴 해요. 지금 시장이 빠지고 뭐 미국에서도 기업들 저기 실적 컨센서스 계속 내려잡고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한참 빠져있긴 합니다만 워낙 실적 컨센을 요즘 많이 낮게 이렇게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요 컨센 대비해서 조금만 잘 나와줘도 매우 환호하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저게 이제 환호하는 반응이 나왔었던 것 같죠?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이제 환호하는 반응이 나왔었던 거고 계속 가네요. 그쵸? 아무튼 실적 컨센서스만 조금만 잘 나와줘도 시장은 굉장히 좀 환호를 할 것 같다. 일단은 연준 그 금리 부분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상당 부분 조금 톤이 다운될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PC 디플레이터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해요. 미국 물가 소비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에 대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 지출을 할 때 그 나오는 그 물가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단은 9월달 발표됐던 거는 그래도 뭐 이전 대비해가지고는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될 것, 9월, 금요일날 발표될 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 패드와치 이게 이제 레이팅이 매일 바뀌는데 이게 또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11월 달이야 뭐 75bp 인상하는 거야 당연한데 12월 달에 혹시나 50bp 인상 확률이 75bp 인상 확률을 더 이제 앞서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래도 안도하는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뭐 미국 시장 이랬고요. 지난주 근데 막상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희한하게 굉장히 잘 버텼죠.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그래도 이거 짱짱하게 버텼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아니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권시장 우리나라 채권시장 난리도 아닌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국고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10년물 금리는 완전 뚫고 계속 날아가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우리나라 채권 금리라면 4.6이라는 게 굉장히 높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한전채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전리채권밖에 안 나오나? 지금 거의 6%대 가까이 발행되고 하는 상황. 그 와중에 지방정부가 보증한 ABCP들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고의 부도를 내버리고 있고, 그런 상황, 물론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주는 어쩌냐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 쪽 ABCP 시장 완전히 다 지금 경색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픽스 인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근데 시장, 종합주가 지수는 잘 버텼더라 이거죠. 이것도 그렇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계속, 거의 전고점 지금 다 그냥, 100겨 내내 말안에 하고 있는 와중인데, 100겨 냈지 어제. 거의 100겨 놓은 거죠. 조금 남았다고 해야 되나? 1439.9가 최고가인데, 지금 1439.8에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빠졌어요. 1428. 요거 한 10원 정도 빠지는 걸로. 어제 우리 기자님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님이 그렇게 이제 멘트를 쳐줘가지고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나와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인데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의 위치가요. 굉장히 낮은 지금 PBR의 위치다. 0.8배 초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 0.83배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낮은 위치인데 이 위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였죠. 그 정도 쇼크에 지금 가격대다, 밸류대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때는 2020년 3월 때 코로나 때 이때는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였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때 당시의 공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 생존의 위기였던 거고 지구에서 인류가 존속을 한 해만에 이런 정도의 공포였잖아요. 어마무시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은 그런 공포라기보다는 이제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가 0.8배였는데 지금이 그 정도 위치에 와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군이 전격적으로 참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 쪽 대형 IB들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도이치방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파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유럽 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채권 쪽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위기를 촉발시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빠지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사요. 어찌됐건. 어제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를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들어 올려놨죠. 이걸로 보면 돼요.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빨간불 만들어 들어 올려놨어요. SDI야 어제 환경방송 마감 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돌발적인 좋은 이슈가 있었고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회사인데
투자에 있어서 인색과 보수적이었던 회사가 에코프로 그룹에서 나오는 양극재의 60%를 쟤네들이 이제 혼자 소화를 해야게 생겼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네들, 예, 셀 만드는 라인들 늘려야 되겠죠. 증설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거 안 그러면 2023년도부터 당장 에코프로 그룹에서 나오는 양극재 60% 이상은 쟤네들이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 소화 시킬 수 있겠죠? 예, 공장 늘리면 됩니다. 늘리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 아무튼 시장은 결론적으로 지금 정도의 위치에서는 그래도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 그러니까 인간이 시스템을 잘 컨트롤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정작용인 거죠. 예, 뭐 영국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예로 뭐 영국 보면은, 예, 뭐 이 사람 못하니까 45일 만에 그냥 사표 받잖아요. 그것도 공화당에서 거의 뭐 주도해가지고 받아버리잖아요. 심지어 같은 당에서만 내쳐버리는 거죠. 걔네 선진국이 아니구나. 아, 이 나라 뭐 되게 어렵다라고 지금 노래 부르고, 뭐 얘네들 뭐 길드체 금리도 난리도 아니고, 뭐 물가도 난리도 아닌데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냥 리더가 병신짓 하면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자르는구나. 우리가 영국을 멍청하다라고 욕들 많이 하는데 정치적인 거에서는 진짜 킹왕짱 선진국이구나 싶어요. 알아서 정치권에서 알아서 자정작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기 전에 정치권에서 알아서. 아, 센스가 좀 리스펙트합니다. 아무튼 너무 쫄지 마시고요. 시장 너무 쫄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진짜 이 날릴 때까지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코로나 같은 거 다시 와가지고 뭐 또 사람들 막 다 봉쇄하고 막 다 틀어막고 이러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는 바닥을 다져주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남들 다 실적 아까 전에 S&P 500대 기업들 뭐 연초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다 내리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적을 다 내리까고 있는 와중에 혼자서 컨센서스 올리면서 시장 다 빠져가지고 혼자 컨센서스를 올리지만 시장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얼떨결에 다 빠져버린 종목들이 찾아보면 몇몇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있어요. 이런 거. 자, 뭐 딱 이거다라고 뭐 말씀드리기에는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10월 26일날, 다음주 수요일날, 오후 4시부터 저희 인천 지점에서 투자 세미나를 제가 개최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혹시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던지, 아니면 유튜브, 지금 올리는 이 동영상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나고 저녁도 모시려고 해요. 저녁 식사도 좀 같이 하면서 시장 얘기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제 전화번호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한테 전화 주세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